제가 방금 보낸 사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을 강의하기엔 너무 이렇게 뭔가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참 좀 민망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또 한때는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몸을 가진 적이 있었기에 그래도 또 인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림 쌤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냐?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욕이죠. 등신, 등신, 등신. 사실 하나 찾아봤어요. 지금은 제가 하도 볼품없는 몸이어서 지금은 안 되고 2년 전인가? 그거랑 또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시죠.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정도는 돼야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카드 좀 많이 좀 넣어야지 않겠습니까? 뭐 최전성기는 아니고요. 약간 좋았을 때예요. 뭐 이렇게 제일 좋을 때 또 사진 안 찍고 그러더라. 정신없이 빠져 있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런 몸도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 거대한 어떤 여러분한테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유지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가 된다면 회복하는 데는 1,00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한번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최대한 유지를 하세요. 제가 다시 지금 이제 운동을 한 지 지금 3개월쯤 됐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상체 발달형이에요. 그래서 상체는 그래도 3분의 2 근처까지 근력이 좀 왔었어요. 근데 하체는 이거 거의 뭐 옛날에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진 않구나. 근데 다른 그 무엇보다 힘든 거는 심폐지구력이 너무 떨어졌어. 너무 심장에 스트레스를 과부하를 많이 받았어서 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한번 갔다 오니까 심장이 약간 요단강 온도 체크하러 와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육신 안에 있는데 너무 많이 약해져서 그래서 제가 제 최소한의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찾은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고 이 방법은 사실 이 내용은 한 달 전에 이미 우리 청년부에서 했었던 거긴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청년대학부 우리 교육부에서 했던 건데 조금만 더 보강을 해서 한두 가지 보강을 해서 또 복습의 의미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통 운동하자 하면 여자들은 특별히 더 부담이 많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여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산안 강의에서 오늘이었구나. 산안 강의 맨 끝에 있는 거 하나를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여자와 함께 반드시 가파른 산을 한번 등산을 갔다 와라 라는 말을 꼭 제가 이제 1대1로 물어보는데 오늘 좀 이걸 공개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걸 하면 모두 다 이제 해답을 가진 존재가 되겠죠. 거기에 가면 그 여자가 결혼 생활의 절반의 평균치의 그녀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내 결혼 생활의 절반 동안 내가 마주할 그녀의 모습을 그 가파른 등산 위에서 가장 가파른 곳에서 헉헉대면서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내 체력이 내 성품을 보완을 못 해줄 그때쯤 괴물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눈빛에는 날 여기 왜 데려온 거야? 부터 시작해서 뭐 하자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원망 가득한 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막 나올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 케이스를 보면 3분의 1 정도는 어떤 케이스가 나오면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도대체 왜 오자고 한 거야? 한 요 정도. 이 정도만 돼도 평균이다. 근데 만약에 진짜 힘들긴 한데 오니까 좋긴 하다. 정답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와보겠어? 이왕 와본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그 여자 다리에다 수갑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냥 그날로 동사무소 거기 가시면 됩니다. 결혼식 전에 우리 함께 하자 하면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다 보면 진짜 힘에 부치고 힘들 때가 와. 근데 그때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상대방을 원망하는 말투, 눈빛, 태도가 나오면 내가 버티려고 했던 나조차도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내 행동, 내 몸짓, 내 눈짓, 내 말투 하나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를 견고히 세울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그런 상황에서 나 지금 입 벌리면 안 되겠다 싶으면 잠잠하고, 혹은 상대방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쉬었다 가자라든지 그런 건강한 표현. 또 남자는 또 무식하게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그냥 잠잠히 끌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 여자가 이 힘든 이 등산을 어디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는 거꾸로 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내 남자를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돌아볼 기회예요. 나는 정말 힘든 그 경주 속에서 내 남자, 내 여자에게 힘이 되는가, 짐이 되는가? 이거만큼 중요한 물음이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연애의 감정은 정말 연애 때만 국한돼서 필요해요.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연애 세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살아가요. 인격과 인성으로. 그냥 괜찮은 사람 아니면 그 전쟁에서는 100점 100패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내가 애초에 그거에 관심을 갖고 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었어야 그게 보여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고 차원, 오빠, 요즘 누가 잘생겼어요? 장원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정도밖에. 정혜인,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재밌겠지만 언젠가 맞닥뜨릴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너무 철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도 힘이 되지 못해서 나 스스로도 나에게 짜증이 나고, 그런 느낌 아시죠?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 지혜로운 말도 못해주고 힘이 되주는 말도 못하고. 그럼 그때 유일한 하나는 곁에 있는 건데 곁에 있는 게 힘이 안 되는 남자가 돼봐. 이거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제가 셋째 3일 전에 러비를 손에다 이렇게 품고서 제가 하는 일은 딱 하나 있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힘을 내. 이거 막 할 때마다 제가 하는 건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아빠 옆에 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져주면서 캑캑거릴 때는 손 떼주고 예민한 상태니까. 그러다가 툭 해주면 쓰러지면 러비야 잘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잘했어. 어이구 힘들지? 그래 괜찮아. 함께 할게.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거기서 러비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같이 다운되면 안 돼. 괜찮아. 옆에는 예림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BGM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저는 어이구 그랬어. 잘했어. 힘들었는데 잘 버텼어.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할 수 있어.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눈빛을 마주쳐주고. 보통 개는 눈을 마주치면 피하거든요. 공격하는 줄 알고. 근데 저는 얘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계속 뻔히 쳐다봐요. 얘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의 힘을 최대한 얘에게 주하인말을 하듯이 공력을 넣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건 아니지만 전 최선을 다해서 얘에게 제 모든 힘을 불어넣어줬고 이 아이는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를 느끼면서 정말 천천히 차차 건강해진 걸 제가 봤거든. 제가 그때 건강하지 못한 체력이었지만 그래도 그 밤 함께 해주셨으면 내가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쓰러졌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장 준비될 게 뭔지 아십니까? 체력이에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몸으로 스킨십하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쁜 명품 가방이야. 그걸 가치를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그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목마 태워주고 우리 공주님 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그 몸의 대화를, 몸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결국 다 뭐가 필요해요? 체력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자애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힘든 날이 있어요.
그때 되면 내가 아니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날카로워지고. 그래도 지혜롭게 나오는 그다지 표현을 하고 양해를 구할 때 남자 쪽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힘든 거 아무튼 잘 들어서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 할 때 그때 내가 건강한 체력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런 순간조차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요. 근데 건강한 체력이 구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때 나도 모르게 아차하는 순간 나온 말들이 그 사람의 이미 가슴을 찌르고 피가 흐르고 있다고. 미안. 이게 늦어. 사랑하니까 버티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관계는 너덜너덜해져 있다고. 원인은 하나예요. 의외인 것 같죠. 영성이 아니야, 지성이 아니야, 체력이에요. 예전에 운동하는 남자 만나면 적어도 싸울 일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체력이 좋으니까 그냥 밝아. 왜? 스트레스를 버티는 건 그 호르몬 작용을 버티는 건 결국 몸이거든.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로 버티는 거 아니야. 분노가 나니까 나스 예수로 분노는 혈이야. 가라.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체력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하여 한시도 자지 못하느냐? 운동 부족이었다고. 철야 기도를 못해. 영성의 부족이 아니라 체력 부족으로 그날 함께 못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예수님 사랑한 마음 없었겠어요? 따라갈 때 주님, 제가 주님과 오늘 밤 함께 하겠습니다. 가는 거야. 마음은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네 육신이 약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해서 이게 연애에서 그 다음에 육아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마음은 진짜 아름다운 사랑하고 싶거든. 근데 그게 실력이 안 돼. 그래서 굳이 교회인데 제가 PT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우리 여성들의 필적하는 체력을 갖게 되었어.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움직이는 거 싫어지고 체력이 아주 깜빡깜빡해. 지금 내가 아마 짱수랑 뛰면 내가 질걸. 몸이 막 약해졌어. 근데 적어도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저는 정말 비유가 아니라 죽음 직전에 있던 몸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조금 빛을 끌어올렸고 올해 안에 적어도 제 전성기의 80%까지는 올릴 것을 아주 큰 욕심이 아니라 천천히 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방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모든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의 꿈일지 몰라요. 특히 저같이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전 진짜 쉼 없이 사랑하다 가고 싶거든요. 섬기고 가고 싶거든요. 근데 막 안 돼. 아까 저 밥 먹을 때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었던 말이 있어요. 저녁 강의 취소할까? 아니야. 밥 먹은 다음까지 버텨보자. 그 다음 1시간씩 쉬자고 하는 거 좀 제가 쉬고 싶어서 한 겁니다. 회복을 해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아까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2번 했죠? 오늘 2번 했죠? 너무 몸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회복이 됐네요. 제가 최근에 했던 몇 년간의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상태예요. 제가 지금 거의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봅시다. 어떤 건지. 첫 번째 한번 여러분 각자를 봐보세요. 내 몸이 얼마나 허약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몇 가지가 자신에게 속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아직 여러분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거로 그냥 생각이 좀 나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불면증이 있는가? 전 지금 현재 이 중에서 4가지가 있어요. 전 불면증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고 4번에 피로가 있고 혹시 여러분 한 끼라도 거르는 순간 막 엄청 이렇게 처지는 그 느낌 아십니까? 저는 그게 엄청 강했어요. 옛날에 저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한 끼만 굶어서 저는 그게 근육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유산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어요. 근육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지구력과 근육량하고는 비례하지 않아요. 김종국이 이거 함께 키울 수 있어. 1분 이하로 쉬면 돼. 그건 그분만 가능하신 거고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30분 안에 갑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따로 유산소가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려면 여기 있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필요한 몸인지 알 수 있죠. 저는 5번이 너무너무 명확했어요. 한 끼만 걸으면 얘들아 야야야 뭐 줘라. 야 장우서 너 젤리 줘봐. 맨날 뺏어 먹었거든. 6번 체지방 증가와 허리 둘레 키의 절반 이하. 이런 건 제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줘야겠죠. 신체 구조물 손상, 지구력, 근육 부족으로 자주 다치. 그러니까 그 여자들 중에 많이 있어요. 자꾸 여기 쓸리고 저기 상처나고 여기 멍들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왜 그러냐? 내 몸의 신경계가 내 몸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부족한 거야. 부딪히지 말고 자꾸 부딪히고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근신경계가 따라오지 못할 때 자꾸 뭐 할 때마다 우당탕하는 사람도 있죠. 막 우당탕 이게 이게 그런 사람이야. 저 여자 중에 많이 봤어요. 8번 월경 혹은 갱년기 증상, 코티졸이 증가되고 이거는 사실 피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이니까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다음에 지구력 하루 종일 활력이 없는 거예요. 유지가 예를 들면 점심 때부터 이미 체력이 방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오후 중반부터 체력이 방전되다든지 원래 건강한 20대면은요 밤을 새도 끄떡 없어야 돼요. 원래 건강한 20대는. 근데 이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10번 우울감이 있다. 불안이 있다. 이거 심리적인 이유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울감과 불안은 몸이 약하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우울한 상황이야. 불안해. 근데 몸이 건강하잖아요. 심장이 아주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 우울은 한데 몸이 근지러워. 나가서 걷기라도 하자. 뭐라도 좀 해서 이 우울감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욕이 최소한의 의욕이 남아 있어. 근데 몸이 안 받쳐주면 우울감이 오는 순간 그냥 누워버려요. 그 우울감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게 돼. 그러면 그게 우울감이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우울감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 저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희노애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까.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힘은 체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히는 유산소예요. 근육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심장의 능력이에요. 심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인지 여러분 체크됐습니까? 한번 답안지 봅시다. 다음 2개 이상이면 괜찮아요. 2개까지는. 이상이 아니라 이하겠네요. 3개 이하까지는 허약 상태예요. 근데 3개부터 위험. 저는 5개, 4개. 저는 지금 만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부터는 여기 다음에 나오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셔야 돼요. 저 너무 귀찮은데요? 당신의 10년 뒤에 내가 당신을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회는 갈 수 있겠지만 거참 슬픈 일이 되겠군요. 쉽지 않아요. 몸은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30대, 특별히 한 34살 때부터 몸이 완전 달라집니다. 34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나이 중에서 마지막 까먹었는데 한 2 정도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나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4살이에요. 그 다음에 40 몇 살, 60 몇 살 있는데 뒤에는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가 34살이에요. 오케이, 보입니다. 오케이, 형통이 좀 표정이 좀 쉽지 않아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오케이. 해야 돼. 근데 다행인 건 우리 형통이는 요즘 운동하고 있잖아. 그렇지? 은혜로다. 할렐루야. 10년 걸렸습니다. 주님. 저 아들을 용서하소서. 아멘. 아주 오래 걸렸지만 해냈잖아. 저는 이런 게 서사야. 형통이가 이 끝에 결국 해냈더니 5년 뒤 10년 뒤에 형통이가 저 사람님 뭐 해드릴까요? 뭐 해드려요? 이러면 이제 서사가 완성되는 거고 10년 뒤에 전사님 하다가 말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이라도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이제 슬픈 서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모든 선택은 너에게 it's up to you. 다음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다 아는 건데 하나가 이게 의외인 게 있어. 뭐야? 몇 번이야? 2번 아니야, 2번. 근력 운동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운동을 많이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근신경계의 회복 능력이 내추럴에게는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허우된 멀쩡한데 왜 이렇게 골골대냐? 제가 자주 들었단 말입니다. 저의 어머님으로부터. 너는 운동을 해서 몸은 그런 허대운데 왜 이렇게 골골대냐?
제 이야기입니다. 왜? 너무 무산소를 너무 많이 해서 2시간씩 돌리고 막 삘좀을 3시간 하고 20시간 누워있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3시간 빡세게 하고 20시간 누워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거예요. 적절한 유산소. 중요한 건 적절해야 돼요. 과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여자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포인트예요. 보통 하나 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건강해지려면 하나 더가 아니라 힘들 때 숟갈 놔야 돼요. 힘들 때 운동을 멈춰야 돼.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에 4번씩 그냥 꾸준히 해주면 한 달 뒤, 4개월 뒤 느껴져요. 이쯤 되면 피곤했었는데 갑자기 피곤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았는데 힘이 늘어난 걸 느끼게 돼요. 이 방법이 제가 한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방법보다도 더 안 돼서 저기 있는 거에 최소 4분의 1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 다음. 과도한 탄수화물 줄이기 우리 어제 많이 드셨죠? 적절히 잘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 오늘은 식단에 대한 건 별로 안 할 거예요. 운동법을 볼게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이렇게 3가지 힘을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힘을 내는. 첫 번째가 뭐냐면 ATP PC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는 많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도 가능한, 그게 바로 이 ATP 시스템이에요. 많은 ATP를 공급을 합니다. 이건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반대로 했어요. 무한대가 이거고 이거는 근력 운동에 쓰이는 거예요. 근력 운동. 그러니까 한 번에 10초 동안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거죠. 내가 들 수 있는 1RM 최대치의 한 60%, 70%, 80%를 한 3개, 4개, 5개 하는 그것. 그렇게 하고 나면 보통 몇 분 쉬어줘요? 2분, 3분. 5개 정도 했으면 3분 쉬어주는 게 좋고요. 한 12개, 8개에서 12개 될 수 있는 무게는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쉬어주죠. 그렇게 해야 이 ATP 시스템이 충전이 돼요. 이거는 근력 운동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간과 또 근육 속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쓰는 게 이놈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와 이거의 중간이에요. 이거는 중간인데 이거에 비해서 파워는 조금 떨어져요. 우리 계속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힘이 떨어지는 거 느껴지죠? 점점 힘이 떨어진다고. 그때 쓰이는 게 이거야. 이때 그걸 반복. 예를 들면 빈봉을 계속 들어. 그럼 처음에 쉬워. 한 100개쯤 되면 그때부터 펌핑 너무 돼가지고, 펌핑돼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젖산이 발생해서 더 이상 근육 사이에 이온이 들어가서, 칼륨과 나트륨이 수축과 이완을 만드는 건데 이온이 더 이상 못 들어가. 피로물질이 다 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신호 전달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근육이 어떻게 되면 못 움직여요. 여기까지 잡아줘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려 죽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5분에서 30분까지 30에서 35분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당을 분해를 시키는데 젖산을 발생시킨다고. 이게 이 젖산이 가만 냅두면 다음날 뭘 만들어요? 덤스라고 해서 근육 통증을 만드는 거야. 다음날 운동 열심히 뻐근한데 기분 좋은데, 그거 기분 좋은데 사실 그냥 젖살이 있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한 역할이 아니라 전날 젖산이 몸에 많이 나왔는 거야. 문제는 뭐야? 젖산이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그러니까 절 따라잡으려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랑 만나시면 돼요. 어디선가. 젖산 과하게 하시면 나랑 만나. 나이는 띠동갑을 넘는데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단명해요, 장수해요? 단명한다고. 젖산이 과도하게, 거기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시키니까. 그러니까 입에 단내가 나고 막 죽어가는데 더 시켜. 야, 한 바퀴 더 돌아라. 왜? 이게 돈이거든. 이거 안 하면 못 이기면 돈 못 벌거든. 그러니까 그거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건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냉정하게 말해서. 그거는 건강한 방식이 아니죠. 절대 따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짧게 일하잖아. 한 30대 초반까지만 하고 바짝하고 코치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하면 정말 일찍 갑니다. 심장이 멈춰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이거예요. 최상의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가장 적은 ATP를 공급을 하지만 지속 시간이 무한대예요. 가장 유명한 게 마라톤 선수들이죠. 마라톤 선수들 보면 근육이 없잖아. 저장 공간이 없어 보이지 않아?
아니 어디에 몸에 칼로리가 있다고 3시간을 그렇게 뛰고 있어. 심지어 그 사람들 100m 몇 초대로 3시간, 2시간 뛰는 건지 아세요? 16초대로 2시간을 계속 뛰는 거예요. 여기는 여자들의 최고 속도를 따라서 여기는 여자 최고 속도를 2시간 동안 내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유산소예요. 평상시에 심폐를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분들한테 가벼워. 한 11초쯤 뛰어야 그분들한테는 이거야. 그리고 100m 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산소가 모자라서 과호흡을 유도하시는 거거든요. 산소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산소 빨리 내놔. 심장이 막 뛰면서 과호흡을 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끝날 때 날씨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걸 하게 되면 희한한 게 뭐냐면 뛰었거든? 안 힘들어. 그럼 나 오면서 느낌이 뭔 줄 알아? 운동했나? 운동이 됐나요? 그럼 제가 운동 됐습니다라고 말해줄 텐데 운동이 된다라는 거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우리 여자들.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시키는 걸 싫어서 안 갔는데. 제일 소중한 이유는 이거예요. 기도 시간이 무한인데 연료가 뭐예요? 지방이야.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뭐가 없는 거야? 지방이 없어. 지방을 연소시키는 시스템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자들 소망 중에 소망 아닙니까? 저는 운동을 많이 해요. 저 물만 마셨는데 살쪄요. 옛날에 제가 욕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망가지면 항진증과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실제로 먹은 것에 비해서 몸이 부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호르몬 때문에 네가 살쪘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망가질 때까지 넌 도대체 얼마나 배달의 민족을 즐겼었던 것이니? 라고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배달의 민족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과도하게 먹으면 항진증이 걸려요. 그러니까 배달의 음식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다 해치고 최근에 20대 사이에서 당뇨와 암 발생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왜요? 배달 음식은 독약이에요. 독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버텨줬어요. 그러나 그 용량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을 하셔야 돼. 나이가 들수록 간은 내가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200배까지도 해독이 가능해야 돼요. 그 간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술을 때려 마시고 탄수화물 때려 먹고 탄수화물이 간을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 식곤증 언제 생겨요? 탄수화물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와요. 간이 그걸 해독하느라 몸이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와 고기 먹잖아? 식곤증이 별로 없어. 가벼워, 라이트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 잘 안 먹습니다. 고기 조금이랑 야채 조금 먹고 40 패스했다. 이런 얘기가 그 기본적인 얘기예요. 탄수화물을 잘 안 먹어. 최소한의 양만 먹어. 왜? 졸음 유발하면 남들보다 공부 한 시간 못하니까. 독하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적정량 이상을 먹는 순간 독이 돼요. 그러므로 아까 말했던 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게 좋아. 그러나 가장 단 건 언제나 탄수화물. 그 싸움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 유산소 시스템은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행복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 그런 사이에 미토콘드리아를 늘리기 시작해요.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유산소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생충 같은 존재예요. 내가 아닌데 내 안에 있어요. 내 세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애야. 얘는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야. 내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공장인데 날 도와주는 착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킨 다음에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줘요. 근데 이 에너지 전환을 뭘 전환시킨다고? 지방을 연료로 써, 이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은 지방 연소가 빨라.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유산소 허약 시스템, 허약 증상에 있는 사람은 지방 연소가 잘 안 되네요. 그런 사람들 맨날 저 다이어트 해도 잘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가셨어. 운명하셨습니다. 다들 가셨어.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유산소 중에서도 공복 유산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 되게 좋잖아요. 보통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을 아점식으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공복 유산소예요. 아주 쉬워. 좀 실력 좀 내면 15시간, 잘하는 사람은 막 18시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6시에 먹다가 그 다음날 12시에 먹으면 18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힘들면 15시간, 중간 그 전날 6시,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쯤 먹으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밥 먹기 전에 뭘 한다? 공복 유산소 하는데
문제는 이 공복 유산소 때 세게 하면 갑니다. 혈당 떨어져서 가요. 그때 필요한 게 뭐야? 존투 운동이야. 힘이 안 드는 거야. 내가 해봤어. 내가 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복에 유산소를 한번 뛰어봤거든. 안 힘들어, 존투는. 그리고 그게 내 몸을 건강하게 심지어 해줘. 유쾌하게. 봅시다. 두 가지 운동을 배울 거예요. 다음. 미토콘드리아 고장나면 지방 연소 안 되고요. 저혈당 스트레스가 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치매가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 한때 이제 헬창 붐이 있다가 지금은 어떤 붐이야? 할렐루야 달리기 붐이 지금 벌고 있다고. 다 러너야. 러닝화 엄청나게 풀고 골프 다 때려치고 다시 러닝화 하나씩 사가지고 막 난리예요. 그거 뭐 모여서 막 서로 어깨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서울 한강 주변 가면은 막 이런 사람들 수십 명이서 막 갖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선진국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진국만 가능해요.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달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없다? 치매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 평생의 건강에 있어서 제일 좋은 운동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는 헬스를 소개했어. 지금 바뀌었어요. 달리기예요. 근육 키워서 뭐해? 근육은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나의 실존에 도움이 되는 체력입니다. 다음. 체력은 뭐예요? 근력과 유산소의 합입니다. 근력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럽니까? 다음. 근력은 같은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죠? 근력이 세다라는 건 무거운 거를 쉽게 들 수 있어요. 그걸 배터리로 표현하면 배터리를 닳는 속도가 느려지게 만들어요. 왜? 쉬우니까. 안 힘드니까. 다른 사람은 책상 옮기는 게 무겁게 느껴져. 그럼 그 사람은 10개쯤 올리면 저 좀만 쉽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배터리가 금방 닳았네. 근력이 세. 혼자서 그냥 번쩍 들어. 이게? 그 사람은 그걸 계속해도 힘이 안 들어. 배터리 닳는 속도가 느려. 근력 자체가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들 쉽게 하는 거 뭐예요? 이거 좀 따주세요. 뚜껑 좀 이런 거 하시죠. 근력이 안 되고. 사이보드에 드는 거. 노트북. 전 놀랐습니다. 노트북의 무게를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의 이름 여자. LG 그램을 사랑하는 것 90% 여자. 왜? 가벼워서. 저는 들으면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들은 와 이거 엄청 가볍다. 이거 너무 무겁다. 이런다고. 핸드폰도 전사가 이걸 쓰거든요. 이거 뭐야? 폴더 쓰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도 너무 무거워요. 뭐라고? 이게 무겁다고? 벽 뚫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해봐야 몇 그램 차이 나는데 뭐 40g 해봐야 뭐 50g이잖아. 그거의 무게를 느낄 정도로 섬세하신 그 근력. 이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유산소는 대신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오래 할 수 있게 해줘요. 마라톤을 생각하면 되겠죠? 배터리 용량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체력 용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를 많이 해서 체력의 용량을 늘렸어. 그 사람은 가벼운 일은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든 일 하면 금방 또 지칩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다음. 근력 운동의 대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력과 근육을 구별을 해야 돼. 이건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야. 몸의 쉐입은 똑같은데 우리 여자들 맨날 말하잖아. 선생님 저 너무 시켜서 다리 두꺼워지면 안 돼요. 저 어깨 운동하면 안 돼. 저 어깨 넓어지기 싫단 말이에요. 진짜 남자가 들으면 기가 찰리야. 남자들은 100kg씩 10년이 들어도 어깨가 1cm 늘까 말까 하고 스쿼트 막 100kg 간신히 들어서 막 몇백 킬 해야 다리 요만큼 굵어질까 말까 하는데 그걸 걱정을 막 10kg 들면서 저 스쿼트 다리 굵어지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펌핑 안 돼요. 운동 스탑. 데려주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10년간 해서 1kg 2kg 얻을까 말까를 방금 1개월밖에 안 된 친구가 걱정을 해. 저 근육 생기면 안 되는데.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컴퓨터 킨 다음에 마우스 잡은 다음에 나 페이커 되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롤 아이디 만들면서 나 페이커는 되고 싶지 않아요. 저 직업으로 갖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재능이 필요하고 유전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훈련량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걱정 말고 하시라고요.
절대로 여러분의 쉐입이 변할래 변할 수 없고 오히려 근력이 강해지면 뼈의 구조를 정확히 잡아주면서 자세가 좋아지면서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상태인 것 같은데 옷바로 예뻐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자가 당당해 보여요. 보통 거북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형이 틀려 있으면 어떤 인상을 주냐면 뭔가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뭔지 몰라. 근데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어딘가 아파 보여. 필시 운동 안 하는 여자라고 모든 남자들은 다 할 수 있는 몸의 구조야.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해. 근데 느껴져요. 아파. 뭔지 모르는데 아파. 왜냐면 근력이 원래 몸의 구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구조를 유지시켜줄 근력이 안 되니까 어딘가 굽어 있고 구조가 좀 이상해.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다 알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8개에서 12개는 근육을 늘리는 데 유리해요. 근데 근력은 3개에서 5개씩 딱 3세트만 하면 됩니다. 몇 세트요? 3세트. 막 무식하게 막 20세트 하는 남자들 있거든요. 그건 근육을 위하는 거야. 그거 필요 없어요. 근육의 시대는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 정말 필요한 근육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시고 난 그래도 좀 더 약간 패션 근육 필요합니다. 그럼 추가로 하시면 돼요. 2세트 정도는 8회에서 12회. 그거 아니면 이것만 하면 돼. 이거 다 하면요. 진짜 이것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끝난 다음에 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 기준이긴 하지만 이게 운동이 됐나? 왜? 제가 예전 같으면 가슴 부위 하나만 해도 뭐 20세트 도합, 많으면 30세트씩 했는데 가슴을 3세트만 하고 끝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예전의 운동량의 6분의 1이에요. 그 내 스스로가 이거 운동한 건가? 내가 지금 합리화시키는 건가? 근데 효과가 있어. 놀라운 거예요. 중량을 대신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하루마다 2.5kg씩 늘리는 거예요. 양쪽에 1.25씩. 작은 원판이 있습니다. 쿠팡에 들어가시면 한 9,000원 해요. 그걸로 탁 안 느껴질 정도로 약한 거예요. 가벼워. 1.25니까 1.1리터 생수통 있죠? 그 정도 무게야. 그걸 옆에다 넣어줘. 어떤 운동이든지. 보통은 대근육, 가슴 근육, 등 근육, 하체 근육 3가지 운동만 하면 돼요. 그러면 3가지 운동을 3세트씩 해. 쉬는 시간은 3분에서 5분이에요. 3분 정도 쉬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운동이 보통 9분 정도 걸리는 거야. 운동 시간 합치면 10분 정도 걸려. 3종류 운동하면 30분 걸려. 근데 핵심은 뭐야? 10분 중에 운동 시간은 1분이야. 휴식 시간이 9분이야. 옛날에는 운동하다가 핸드폰 보면 욕했어. 저거 새끼 정신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런 놈은 운동할 자격이 없어. 저놈은 헬창이 안 해요. 이렇게 했다고. 너무 쉬는 시간 길어가지고. 그거는 근육에는 그게 맞아요. 근력은 오래 쉬어야 돼. 왜? 무겁게 했어. 아까 ATP 첫 번째 거 썼죠? 10초 안에 최대 힘을 쓰고 완벽하게 회복하려면 3분에서 5분이 걸려요. 강제 반복을 통한 근육의 합성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근력, 근신경계 최대치를 반복적으로 몸에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세가 무너지면 중량을 다시 내린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kg를 들 수 있어. 시작은 80%, 80kg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쉬울 거 아니야. 내가 100kg 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5개 들었어. 그걸 3분 쉬어줘. 하면서 느껴요. 이게 운동이 되나?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면 80kg, 80에다가 81.25, 1점에서 82.5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100kg 즈음에서 5개를 못 들 때가 있겠죠? 5개가 못 들어지거나 5개를 하는데 자세가 무너진다? 그럼 다시 원상복귀. 다시 80%로.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최대치 원RM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80%로 올 때 처음 시작했던 그 무게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야.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주식 그래프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힘이 세져요. 이걸로 3대 500 만드는 사람을 꽤 많은 사람을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근력 운동을 추천하는 2가지입니다. 3가지 운동만 하는 거 초급자예요. 전 이걸로 했어요. 지금도 이걸로 할까 했는데 현재는 이걸 하고 있긴 합니다. 힘들 땐 이것만 해요. 뭐냐? 주 4일 동안 이 3가지만 하는 거야. 하나당 몇 세트? 꼴랑은 3세트. 휴식 시간 3분. 여기 젊은 남자들은 이거 말고 근육 운동 해도 돼. 지금 팡팡 할 때니까
지금 빡세게 하세요. 이거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이거 하시면 되고, 지금 남자들은 적금 붙는다는 느낌으로 빡세게 해요. 막 크로스핏도 하고 하시라고. 지금 해도 돼요. 근데 여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급자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은 휴식,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고 또 그 다음날 이틀 휴식. 이게 주 4번, 4번만 하면 돼.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이틀 쉬고. 생각보다 쉬워요. 그걸 어떻게 해요? 첫째 날은 벤치하고 스쿼트하고 풀업을 하고, 둘째 날은 네 종류입니다. 스쿼트가 아니라 그게 들어가야 돼요. 잘못됐습니다. 데드리프트. 그럼 데드리프트 여기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면 됩니다. 데드리프트, 밀리터리 프레스, 바벨로, 딥스. 여기 5가 있고 8에 있는 거는 5개를 해야 되는 운동과 8개를 해야 되는 무게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딥스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의자에다가 요거 하던가. 이제 이것도 있는 사람들은 그 유명한 뭐예요? 물병을 드시고요. 요겁니다. 요거 거의 다이어트 영상에 다 나오는 거 있죠? 날씬한 팔뚝을 하십니까? 호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몇 개? 8개 들 수 있는 무게여야 돼. 그러니까 조금 무게가 조금 더 높아야겠죠. 각자 자신의 몸에 맞게 하면 돼요. 다음. 자, 이제 핵심입니다. 유산소의 대원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이따 하게 된다면 이건데, 최대 유산소를 넘기면 안 돼요. 빡세게 뛰지 말아라. 왜? 빡세게 뛰면 그게 뭐가 되느냐? 유산소가 아니라 근력 운동이 돼요. ATP 시스템, 젖산이 나와요. 그때부터 나는 유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바꿔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돼버려. 유산소 효과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금방 지쳐요. 이게 필요한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전투 운동 먼저 배우는 거야. 그건 어떻게 된다? 180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세요. 대부분 뭐 여기 한 30 정도 되겠죠. 20쯤. 그럼 150, 160이 나올 거예요. 어림잡아서 150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서 한 20, 30을 빼면 120에서 150 사이가 여기 있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일 거예요. 그 공통된 이 존 안에, 그걸 존 2라고 해요. 존 1은 그 이하예요. 한 100, 뭐 90부터 한 110 이 정도까지인데 그 이상부터를 존 2라고 하고 그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박수치를 부으면 뭐예요? 지치는 느낌 나면 멈추시면 돼요. 지치는 느낌이 날 때부터 피로물질이 나와요. 젖산 나옵니다. 노화가 시작돼요. 피부가 짜글짜글해집니다. 두려워하세요. 큰일 납니다. 수분 빠져나갑니다. 다음. 이거를 밖에 나가서 지금같이 비가 와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선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16kg 하나만 좀 갖다 주라. 16kg 괜찮아. 오케이. 형통이. 운동한다. 형통이. 지금 방금 표정을 봐서 써야 돼서. 갔다 오게. 표정 못 봤지. 요즘 자신감 있다고 우리 형통이. 옛날 우리 형통이가 아니야. 옛날 우리 형통이는 고대 선조 시대 때 익룡이 내는 소리를 했어요. 익룡이 내는 소리 했다고. 고주파를 쐈다고. 달라. 쉽지 않아. 아니야. 이거 말고 집에 있는 캐틀벨이에요. 오케이. 표정이 좀 바뀌었죠?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군요. 집에 있는 거. 캐틀벨. 하나만 16kg 하나만. 6kg도 같이 가져와줘. 제일 가벼운 거랑 두 번째 거. 이거는 둘 다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유산소 따로, 근력 따로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부터 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꿀 중에 꿀인 게 뭐냐면, 그거는 여자들 쓰면 되니까 오케이. 그것도 괜찮네. 그거 부담 없다. 이게 캐틀벨이에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거 아마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그죠? 요거 하는 거예요. 자세는 좀 이따 제가 보여줄 건데 횟수가 놀라워요.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딱 5번만 하세요. 그리고 1분 쉬는 거야. 그리고 1분 뒤에 또 5번을 해요. 그렇게 해서 10세트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정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워치를 딱 틀어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50초 되면 해요. 50분 5개 해요. 그러면 1분 딱 돼요. 그럼 그게 1세트인 거야. 그럼 1분 50초 됐을 때 또 해.
그럼 2분 딱 완성돼. 그럼 2세트 했다. 세트 수를 한 번에 재기 위해서 50초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도 몸이 힘드니까 10세트밖에 안 했어. 근데 진짜 해보면 어떤 느낌이야? 이것도 야 이게 운동이 된다고 되더라니까.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이것도 대신 요령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쉽게 따라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이거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해. 운동을 좀 몸을 써본 사람, 춤을 춰본 사람들은 좀 쉽게 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자, 하는 방식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 하는 자매님들의 무게는 우리 자매들이 하시고, 자,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자,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발에 삼각형 되는 꼭지다 이거 둡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이제 이걸 들고서 자 동작을 할 건데 앞에서 하겠습니다.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 사이로 들어 올리면 자연히 뒤로 가겠죠. 추의 형식으로 앞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으면 그냥 반동을 올리는 거예요. 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때 핵심은 이걸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들어 올릴 때 하체가 이거를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쪼는 느낌. 뭔지 아십니까? 엉덩이를 조이는 느낌 아시죠? 이렇게 바깥으로.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꽉 이 느낌으로 올리면 반동이 생겨요. 반동이. 내가 이거 올리지 않아요. 어깨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거를 이렇게 들려고 하면 어깨 나가십니다. 병원 가세요. 내가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반동이 생겨 몸에. 다시 추야 이 상태에서 했어요. 그럼 왔죠? 나는 지금 손에 힘을 뺐어요. 셋, 다섯, 끝. 이러고 해보십시오. 너무 힘이 안 들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심박수를 안 높이는 거야. 너무 쉬워서. 그래서 20kg, 24kg까지 지금 서서 하고 있어요. 심박수가 너무 안 올라가는 거야. 근데 몸이 좋아져. 실습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한번 남자들 문제 봅시다. 자 우리 저부터 남자 대표 한 명, 여자 대표 한 명씩 보겠습니다. 야, 보여줘라 막내야. 맨날 해요. 누구냐 보여줘. 맨날 하니까 하면 되지. 자, 형동이 한번. 자 우리 형수 형 해볼까? 형수. 서로 했나? 야 근데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아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체중 때문에. 대신 양말 양말 뭐지 형님? 놓치면 안 된다. 손. 아니 근데 미끄러서 16이 셀 수도 있어. 손 놓치면 안 돼. 집에서 할 때 놓치면 큰일 나요. 유리. 자 아까 하는 거 봤지? 하고 힘을 더 멀리 좀 더 멀리. 하고 어깨 좀 더 넓게 올려. 그렇지. 그 다음에 올릴 때 이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엉덩이랑 다리 전체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외회전. 그래서 엉덩이 들었어. 왜? 자 내려놓으세요. 이거 무거운데요? 네, 주님 뵈러 갑니다. 내려오시고 동작만 해볼게요. 동작만. 해보면 아시겠죠. 자 엉덩이 내려오고. 자 머리부터 엉덩이까지는 고정돼 있어야 돼. 고정이야. 이건 고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입니다. 그렇지. 자 지금 이거 어깨로 들고 있어. 어깨로 들면 안 돼. 어깨로 들면 안 돼. 자 이거를 리듬을 타야 돼. 탕 올려야 돼. 스윙. 그렇지. 스윙. 팔에 힘 안 줘도 된다고. 자 내려옵시다. 자 지금 저 해볼래요. 어깨로 드는 느낌이 보이죠? 저 해볼래요. 손에는 힘을 빼야 돼. 가벼워도 진자 운동은 똑같아. 힘을 빼면 똑같아 그냥 진자 운동. 엉덩이로 퉁퉁 친다. 그냥 퉁. 그러니까 이게 리듬을 잡는데 사실 초급자는 한 달 정도 훈련을 하세요.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널렸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면 심박수가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딱 전투 운동에 맞는 심박 한 120 초반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24kg로 하니까 비로소 한 140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 하고 한 10분 하면 끝이야. 너무 허무해서 요즘에 15세트, 뭐 20세트까지 해도 된다고 해서 무리가 하지 않는 데서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운동이 부담스러워 운동 후에 좀 지치고 터지는 느낌 있잖아. 일체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난 예전에 운동 끝나면 우리 다 쓰러졌거든요. 봤거든.
지금. 그냥 다 이게 실험실 했다고. 뒤에 잘하는데요. 그게 없어. 이거 한다면 그게 없어. 우리 신스파이더. 잘하네. 저와 함께하는 제 아들입니다. 여자 대표는 누구죠? 잘하네. 맨날 보니까 따라하게 되고 저 여자 대표 재밌어 저 해요. 어렵지가 않나. 다음 여기서 심박수 체크를 하는 건 뭐예요? 150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1분 이상 쉬세요. 그리고 무게를 낮추세요. 그게 나한테 무거운 거야. 150을 넘긴다면. 자, 유산소 우리가 해보려는 러닝입니다. 우리는 이제 1km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주 2회부터 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딱 2번만 뛰었어요. 아, 2번밖에 안 뛰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더라니까. 왜 2번만 하느냐? 처음 한 번이라도 나는 3km 이상 밖에서 야외 실내 트레드밀 말고 밖에서 뛰어본 적 이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해본 사람들 발목이랑 엉덩이랑 어느 쪽인가 뭐 무릎 관절이라든지 아파요 안 아파요? 통증이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근육의 회복과 근육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인대와 건의 성장 속도는 발전 속도는 훨씬 느려요. 근육이 많다고 잘 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대와 건이 발달하는 속도는 앉아있어. 훨씬 느려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네가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깝치지 말고 인대와 건을 위해서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주 2회부터 천천히. 좀 진짜 안 아픈 것 같아? 그럼 3회. 3회에도 안 아파? 그럼 4회. 괜찮아? 그러면 5kg, 4kg 조금씩 늘어. 이게 핵심이야. 운동이 싫어지는 이유는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악당 같아서 그래.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고 기분 좋아야 돼. 운동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쾌하게 해야 돼. 막 숙제하러 갈 때 하지 마. 난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운동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헬창이었던 시절에는. 정신 차려! 하체해야지. 막 이랬단 말이야 우리. 어디 약한 소리만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운동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편해. 그냥 뭐 컨디션 나쁘지 않아? 시간 났어? 그러면 아빠 뛰고 올게. 뛰어 갔다 와요. 그리고 천천히 뛰는 거야. 실제 속도입니다. 비유가 아니야. 이게 존투야. 힘들고 싶어도 힘들 수가 없는 속도야. 가면서 찬양을 불러도 돼. Praise!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해도 안 힘들어 별로. 좀 센 찬양 부르면 좀 헐떡거리는 정도. 다음. 심장과 체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배운 건 이겁니다. 존투 운동을 하자. 얼마만큼? 요거 캐틀벨도 괜찮고 뛰기도 좋고 버피도 괜찮으니까 이 심박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운동이든 자전거도 상관없어요. 45분씩 딱 4번만 하자. 그러면 180분이 만들어져요. 이게 논문상 나온 인간의 수명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 180분이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힘들지 않은 시간이야. 이때는 여러분이 영단을 들어도 좋고 강의를 들어도 좋고 말씀을 들어도 되는 시간이에요. 편안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과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하시라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만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남자들한테 오늘 맛보려고 했던 건데 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빨리 뛸 수가 없어요. 미끄러지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 최대 심박수로 일부러 끌어당겨야 돼요. 4분 동안. 어떻게? 4분간 최대 속도로 버피를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사람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좀비 공포물을 그때 알바를 하면 1등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계속 부러질지 몰라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누워야 돼. 어떻게 될 때까지? 심박수를 100 이하로 떨어져야 돼. 안 떨어질 거야. 진짜 안 떨어져. 전사 해봤거든. 10분 걸렸어. 앉아서 있으니까 10분 걸려. 누우니까 한 7, 8분 돼. 누워야 돼. 그리고 100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이거 생각만 해도 이건 깜찍하죠? 특히나 버피로 하면 진짜 깜찍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차라리 달리기가 낫더라는 거야. 그냥 1분 달리면 돼. 1km 달리면 딱 이게 돼요. 1km만 달리면 돼.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여기서 말고 이 속도가 아니야. 아무튼 열심히 뛰는 느낌인 거지 최대 속도는 안 돼요. 그거는 100m도 못 뛰어. 1km를 뛰는데 열심히 뛰는 거야. 좀 열심히.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뛰는 거야. 그거는 좀 숨이 좀 하고 여기서 말 시키면 짜증날 정도의 속도예요. 딱 1km만 뛰면 완성돼요. 그리고 나서 심박수 100 이하로 이제 걷거나 벤치에 앉아 있으면 돼. 100 이하가 됐어? 그럼 다시 해줘. 자동차도 한 번씩 고속도로 안 타주면 자동차를 속도를 내야 될 때 속도가 안 나요. 예전에 초냐 목사님께서 그 이시대 목사님하고 이고 목사님한테 르망을 뽑아주셨어요. 아, 옛날 차죠. 인천교회 있었을 때 르망을 뽑아줬는데 그걸 쓰다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시대 목사님의 차와 바꾸게 됐어. 뭐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이고 목사님 밟아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니 이시대 목사 이거 가지고 뭐 고속도로에 탄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도시만 달렸어. 한 번도 100km 이상을 뽑아보질 않은 거야. 그냥 도시 내에서 그냥 정규주의. 또 이시대 목사님은 안전제일주의시거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난 안전하게 가시거든. 또 이고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칼치기를 하시는 분이야. 옆에서 안전벨트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안전벨트 붙잡고, 자 옆에는 손잡이 붙잡고 시트에다 몸을 꽉 눌린 상태로 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고 목사님이에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50분에 독발하셨어요. 왜냐면 뒤에 할머님이 아프셨거든. KTX야 KTX. 그래서 180으로 발려줘. 180으로. 180, 190으로 저 옆에서 아버지 할머니가 가시기 전에 우리가 가겠어요. 눈 감아. 너무 편안하게 칼치기 한 5cm 틈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할머님 너무 위독하셨거든. 너무 위독하셔가지고 부산에 계신 할머님을 서울로 올려보낸다. 와.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시대 목사님의 그 편안하고 안일한 그 차를 타니까 야 가라고 어딜요?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일부러 막 이리 갔다 오시고 옛날로 말하면 저기 광주 밑에 쪽에 전라도 쪽에 거기 다녀오시고 막 익산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길 들이시니까 다시 속도가 나더라. 몸도 똑같아요. 최대치와 최저치를 한 번씩 써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심장이 항상 최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좋은 거냐? 여러분이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을 때, 여러분의 심장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심장마비를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그걸 막는 거예요. 심장마비를 막는 최고의 운동을 이거라고 논문에서 발표를 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저희 집에 보면 질병 해방이라는 2만 원 두께의 책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넘게 팔리고 있는 현대 새로운 의학계 2.0을 열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공통으로 아주 최고의 극찬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투 운동과 VO2 맥스 이거 치거나 질병 해방의 책을 쓰면 유튜브가 쫙 나옵니다. 책을 읽으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미안할 정도의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꼭 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남자들은 17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1km씩 뛰게 하고 이거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자들은 120에서 150 사이로 1km씩 뛰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뭐 에어바이크도 상관이 없고 근데 나는 대결을 해서 한번 각자 기록 좀 내보고 한번 재밌게 좀 해보고 왜냐면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사람이 재밌거든. 그냥 무목적으로 뛰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저 뒤에서 힘을 내! 뭔가 흥분하지 말자 이러면서 뛰면서 여자들은 흥분하면 안 돼. 나는 평온하다 내 영혼 이러면서 뛰어야 되고 남자들은 떨어지지 뭐 해야 돼요. 아시죠? 아드레날린 분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돼. 왜냐하면 미끄러워서 그래서 남자들도 한번 이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 체력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요는 비가 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밖에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서 보면 돼. 아니다. 여기서 보면 돼.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산소 능력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측정 방식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쿠퍼 테스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과 날씨는 영원히 말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자 심폐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게 뭐냐면 12분 동안 12제자예요. 12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최대 빠른 속도를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내 심폐지구력, 심폐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이건 1960년도에 나온 테스트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아주 유능한 좋은 거예요. 너무 간단해. 12분 동안 최대로 얼마만큼 뛸 수 있는가 보면 돼. 자, 여러분 나이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 20대라고 다 칠게요. 그러면 20대 이상에서 12분 동안 2.8km 뛸 수 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오, 2,400, 2,200 이런 범주가 있어요. 자, 좀 슬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질병 예방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 담배를 핀 사람보다 몸이 더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해요. 억울하실 분이 여기 있으시고, 아니, 저 안 억울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억울하셔야 됩니다. 나쁨과 평균 이하에 있는 사람은 담배를 평생 핀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상태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단명하시겠습니다. 주님 얼굴 일찍 배웁기 원한다면 오늘 이 모든 정보를 탑사그리 지우시고 요단강 수원 체크하러 날마다 가시길 축하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과연 12km 그냥 쿠퍼 테스트 치면 이거 나와요. 인터넷에 너무너무 유명한 테스트예요. 쿠퍼 테스트 아니면 코퍼 테스트 둘 중에 하나 치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나이대와 여기 여자는 여기 있습니다. 여자 거 남자 거 따로 있으니까 한번 12분 동안 한번 대신 평지여야 돼요. 평지. 막 중간 오르막길 있으면 안 돼요. 그 운동장이 사실 제일 좋고 트랙이 있으면 제일 좋고 지금 제가 가는 곳이 트랙이에요. 트랙. 수영강 주변에 트랙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1km씩 한번 뛰어보는 거 괜찮겠습니까? 매 맞아요. 몰매. 몰매 맞습니다. 오늘 요단강 먼저 가십니다. 오케이. 자, 한번 준비한 다음에 같이 바깥바람 한번 쐬러 가봅시다.